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서적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서적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47번 48번 48번